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명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소설로 여러분들 만나뵐까 제가 궁리하다가요, 얼마 전 제가 만난 한 여대생에게 들려준 소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소설은요, 볼프강 보르헤르트의 이별 없는 세대라는 소설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고민 상담을 해왔던 여대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가님, 제가 밤이면 밤마다 자꾸 클럽에를 가요. 클럽에를 가서 재밌게 춤추고 음악 듣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왜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원나잇을 하고 있더라. 어쩌면 좋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나잇 스탠드, 여러분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원나잇 스탠드의 뜻이 네, 은어로 홈런이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데요. 그냥 하룻밤 지난 뒤에 다시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냥 네, 하룻밤 원나잇, 그야말로 하룻밤을 이제 같이 하는 건데요. 영국 더럼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캠벨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요. 그 원나잇 스탠드의 뒤에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해요. 아마 이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온 여대생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여대생에게 이 이별 없는 세대를 좀 읽어줬어요. 저도 좀 읽어드릴게요. 이별 없는 세대. 우리는 만남도 없고 깊이도 없는 세대다. 우리에게 깊이는 끝모를 나락이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깊이는 끝모를 나락이다. 인간관계에서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그저 스쳐가는,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고 정말 어떤 관계가 깊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관계 맺은 이들의 상처도 함께 아파해야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가서 먹어줘야 되고, 나는 자고 싶은데 그 사람이 놀자 그러면 같이 놀러도 가줘야 되고, 어찌됐든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본인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대는 우리에게 깊이는 끝모를 나락이다. 이런 문장이 공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운 거죠, 한마디로.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행복도 없고 고향도 없고 이별도 없는 세대다. 되게 슬프죠? 이 첫 문장이. 우리는 이별 없는 세대다. 우리는 이별의 삶을 살 수 없으며 또 이별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의 발길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는 동안 집시처럼 떠도는 우리의 마음에는 끝없는 이별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아니면 아침에 이별을 맞게 될 하룻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둬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별을 참아내려 하는가? 네, 이 문장을 좀 곱씹어 보라고 제가 저에게 고민 상담한 여대생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이별 없는 세대다. 집시처럼 떠도는 우리의 마음에는 끝없는 이별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집시처럼 떠도는 마음. 집시처럼 떠도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시처럼 떠돈다라는 건 갈 곳이 없는, 정처가 없는 마음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돌아갈 가정이 있고, 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있는데도 집시처럼 떠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대생처럼 친구도 있고 겉으로는 친구도 있고 뭐 고아도 아닌데도 정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집시처럼 떠도는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집시처럼 떠도는 마음의 상태일 때는 어떨까요? 갈구하게 되겠죠. 뭔가 떠돌고 싶지 않다.
나도 어딘가에 가 닿아서 나를 내려놓고 싶다. 따뜻한 품속으로 안기고 싶다. 집시처럼 떠도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끝없이 더 갈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대생도 사실은 원나잇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시처럼 떠도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밤마다 클럽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마다 클럽에 가서 갔었던 이유가 또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롭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대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님,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외로웠니? 사춘기 때부터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외롭다 보니까, 외롭다라는 마음이 늘 자기 마음 한켠에 있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놀러 다녔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외로우니까 당연히 그렇지. 왜냐? 외롭다라는 건 채워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막 먹고 싶잖아요. 결핍이 있으면 인간은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대생도 외롭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 클럽에 가고 사람들 속에 있고 무리 속에 있고 심지어는 이제 원나잇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면 채워졌는가? 원나잇을 통해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겠죠. 근데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고 배고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별 없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결핍이 있어서 채우려고 갔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이랬을 때 결국 빠져드는 것은 뭘까요? 중독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가만히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중독의 시대에 살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결핍이 있다라는 걸 알아. 근데 이 결핍이 있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해소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대생 친구도 외롭다, 뭔가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채워야 된다라는 그 관념 때문에 계속 채우기 위해서 클럽에 갔고 원나잇을 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안 채워져.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뭐라 그럴까요? 계기는 분명히 외로움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해소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해소라는 건 즉각적으로 내가 그 아주 커다란 노력을 하지 않고도 빨리 그거를 해결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이 세상에 없거든요. 이거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 서로 함께 지낸다. 그런 다음 슬그머니 도망친다. 우리에게는 만남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이별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별 없는 세대다. 마음이 내지르는 비명을 두려워하며 도둑처럼 슬그머니 도망친다. 우리는 귀양 없는 세대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도 없고 마음 줄 이도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별 없는 세대, 귀양 없는 세대가 되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별 없는 세대, 귀양 없는 세대가 됐는데요. 이 볼프강 보로헤이트가 이별 없는 세대에서 표현한 것처럼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슬그머니 도망을 치기 때문에 이별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외로움을 나 자신이 어떻게든 그 외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나 스스로 그것을 대면해 보겠다는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클럽에 가서 해소하고, 누구를 만나서 해소하고, 그런데 남이 절대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얄밉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원나잇을 통해서 무언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얍삽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뭐 좀 타개한다 그럴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나잇이라는 건 나 외로워. 근데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뿐인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그런 상대가 내게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만났어. 근데 그 뒤에 바로 슬그머니 서로가 도망쳐 버리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외로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나빠. 그리고 나는 이게 나쁜 거니까 부정적인 거니까 이걸 빨리 없애야 돼. 없애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친구한테 전화도 해보고 뭐 연인도 만나보고 뭐 하여튼 나 아닌 다른 대상에게 굉장히 매달려 봅니다. 그런데 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무언가를 매달리는 그 순간 해소를 위해서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결국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중독자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문인들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뭐 많은 그 노력들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외로움이 굉장히 지금도 외롭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나아졌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받아들였어. 아, 사람 다 외롭구나. 사람 다 외롭구나. 사람 다 외롭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원나잇을 한 다음에 남성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여성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우리가 인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평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나의 행동, 나의 말투 모든 것을 내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평판에만 자꾸 의지해서 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냥 나라는 사람도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없이는 나는 혼자 살 수 없어. 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이거를 또 인정 안 하는 것도 저는 본인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상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맺는 이상에 쟤는 참 괜찮은 애야 라는 좋은 평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원나잇을 계속을 한다면 되게 외로워해서 해소를 했어. 그런데 나도 사실은 나의 외로움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내 내면의 힘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해소하려고 갔어요. 가서 또 원나잇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소문나면 어떨까? 또 평판에 또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도 나도 다 외로워요. 다 외로워서 이 볼프강 브로의 말처럼 이별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다 외로우면서 또 슬그머니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니까 더 떠도는 집시 같은 마음의 상태, 돌아갈 곳이 없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이별 없는 세대에서 진정으로 이별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떠도는 집시 같은 그렇게 정말 채워지지 않는 늘 배가 고파서 폭식을 하고 후회하는 그런 식의 삶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외롭다. 난 이 외로움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평판도 난 다른 사람들이랑 지속적인 관계도 맺고 좋은 평판도 듣고 싶어. 이런 다 인정해 버리세요. 인정해 버리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지만, 근데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힘들어야지 뭔가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라리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 되게 외롭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나 이 외로움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소설을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소설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외로울 때 소설을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임영량이었습니다.